자, 이재명 대표 어쨌든 지금 민주당과 함께 탄핵을 꼭 추진하겠다, 성공시키겠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주 꼬박꼬박 탄핵안을 처리하기 시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되어 있는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습니다. 오는 12월 14일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습니다. 국수본이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하여 구속 수사하고 대통령의 직무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입니다. 그 외에 어떠한 주장과 구상과 시도는 다 위헌, 위법이고 내란의 지속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저러한 주장에 한동훈 대표도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소위 국정농단 상황에서 우원식 당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에 손 떼고 총리에게 전권을 맡겨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정에서 손 떼고 당장 조사에 응하고 국회가 합의 추천한 국무총리에게 정권을 넘기고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고 국민 앞에 즉각 천명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많은 국정의 공백이나 혼란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조금 단계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질서 있는 그런 어떤 퇴진이 되어야겠다. 한동훈 대표는 이제 8년 전에 민주당의 어떤 주장과 지금의 주장은 조금 차이가 있다. 왜 8년 전에는 저렇게 얘기해놓고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느냐, 뭐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지금 당시에 지금 기억이 나는데 바로 변호사인 문재인 대표. 또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부분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탄핵 절차로 넘어가게 된 거거든요. 네. 질서 있는 퇴진이 2016년 11월이었고요. 탄핵은 12월 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지금 무조건 탄핵밖에 없다. 그것이 유일한 헌법적 근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해법이 있고 법률적 해법이 있습니다. 탄핵은 법률적 해법과 정치적 해법이 약간 이렇게 섞여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마치 이게 유일한 방식인 양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자제하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책임 총리제죠. 뭐 총리한테 상당한 부분을 권한을 이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 해법을 당에 일임한 거예요. 그래서 당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뭐 법률적 근거를 따질 상황은 아니에요. 네. 다만 어저께처럼 뭐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뭐 대국민 담화를 해서 자기가 국정을 무슨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이 위임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정치적 부분만 위임을 했지 법률적 권한까지 위임한 건 아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2016년 상황을 보면 그때 또 민주당이 바로 이선 후퇴 얘기하고 뭐 총리의 권한 위임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그 상황하고 지금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은 이제 뭐 그때는 그때고 지금과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할지 모르겠으나 객관적으로 보면 그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르지 않고 정치적 해법도 그때와 지금이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것도 바로 문재인 대표가 제시했던 과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해법이었고 네. 지금 탄핵은 뭐 사실 그때도 이제 결국 그런 쪽으로 갔지만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이 모든 정치적 해법이 실패하면 네. 결국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저의 전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본인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 유일한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그야말로 정치적 주장이고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에 방법이 다 실패할 경우에는 탄핵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김 의원님, 아까 그 화면 보니까 의원님도 같이 국무총리한테 이양하는 거 찬성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에 서 계셨던 것 같은데. 제가 못 봤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이런 주장 하셨던 거 아닌가요? 좀 짧게 설명해 주신다면. 네,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그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이었고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그것보다는 훨씬 더 가중되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무력을 동원한 무력을 동원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는 거는 저는 아주 차원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한마디만 예. 덧붙이자면 당시에 나왔던 얘기는 국회가 합의 추천한 국무총리에게 이양한다는 게 전제가 돼 있습니다. 사실 국회가 어찌 보면 주도권을 갖는다라는 차원이 있는데 지금은 여당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함께 사실상 국정 공백 상태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상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런 주장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예전 사례가 그럼 그 주장대로 됐나요? 예전에도 헌법에 근거한 탄핵 절차로 진행됐다는 것,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다 기억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주당이 탄핵안 무한 발의 공세를 펼치면서 조기 대선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야당 조기 대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무관치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현재 선거법 재판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2심과 3심이 각각 3개월씩 뒤에 판결이 날 걸로 현재로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내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걸로 보여서 이때 만약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질 경우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탄핵 시즌2를 노리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을까 이런 주장인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안 그 시계열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 2016년 12월 9일에 탄핵안이 통과됐고 한 3개월여 뒤죠. 2017년 3월 10일에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고 그해 5월 9일 대선이 치러지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이재명 대표 스케줄대로라면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 스케줄대로라면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표결돼서 헌재로 넘어가게 될 경우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이 나오기 그러니까 최종심이 나오기 전에 선거가 대선이 치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가능성은 있는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항소심보다는 아마 헌재의 결정이 더 뒤일 거라는 것입니다. 네. 항소심의 결정이 나오면은 사실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은 다 확정이 되고 그리고 법률심으로 넘어갈 때는 그 공직선거법은 피선거권 박탈에 대해서는 그 형량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대법원으로는 양형부당의 상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깰 사유가 없다면 사실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그 시간과의 싸움을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금 수사는 한 달 정도면 끝날 사건이고 박근혜 대통령 사례에 봤을 때 헌법재판소도 한 석 달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시점 으로 보면은 이제 맞을 것 같고 그 이상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민주당의 자충수인 게 헌법재판관을 추천을 안 하는 바람에 지금 6명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네.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6명이 인용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6명밖에 없으니까 전원 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서둘러서 민주당에서 지금 2명 추천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하는 것도 한 명이라도 이탈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면 탄핵이 안 됩니다. 그럼 그냥 직무에 복귀해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께서는 이제 그런 것까지도 고려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서는 명을 상실했다라는 것을 말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헌법재판소로 갔을 때는 오히려 그게 다 없어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면 더 혼란스럽거든요.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8년 전에 주장했던 민주당도 가장 최선책이니까 그 안을 내놨던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부했으니까 탄핵으로 넘어갔던 것이고요. 민주당에서도 그 당시에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탄핵이라는 것은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탄핵시켜놓고 들어와가지고 무슨 국정 운영에 잘못이 있을 때마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 핑계댔었어요. 본인들도 준비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질서 있는 퇴진의 필요성을 얘기했던 거 아닌가요? 그것까지도 준비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모두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핑계 대지도 않고 모두가 준비해가지고 들어가자는 얘기가 과연 그렇게 과한 것인가 의문입니다. 장은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아무리 그 취지가 어떻고 그 좋은 말로 아무리 명분을 찾는다라고 하더라도 헌법 위반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헌법 전문가들이 이 부분이 위헌이고 아무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 재판을 위해서 이렇게 서두른다는 차원에서의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건 저는 여당의 철저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선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경 쓰거나 정치적으로 이해관계를 따질 그런 여유도 없고 그런 것 자체가 국민들 앞에서는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권이야말로 지금 탄핵 표결에 다 같이 불참하는 건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국민들께서 다 보시고 계십니다. 어떤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민을 대변하는지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과연 정권의 그리고 정당의 유불리를 어떤 당이 따지고 있는지까지도 국민들이 철저하게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신문들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눈길이 가는 광고가 실려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곧바로 똑바로라는 광고를 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겠다. 지연 없이 곧바로 그리고 공정하게 똑바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저기 신문이 좀 실려 있었습니다. 뭐 요즘 타이밍이 좀 공교롭다는 생각도 들긴 했었는데 어찌됐든 법원이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시절로 바뀌면서 어떻게든 재판의 지연에 대해서 좀 지양해야겠다라는 어떤 기조가 서 있는 상황에서 저런 보도가 나왔고 광고가 실려 있었습니다. 오늘 보셨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법원이 지금 이런 정도 정치권의 혼란상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을 잡고 법원 본래의 기능을 수행해 나가겠다. 전 그런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저걸 또 그 어떤 진영의 시각에서 본다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야, 뭐 법원이 도대체 광고한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것부터 그러면 뭐 곧바로라고 하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이나 우진교사 재판 2심 뭐 바로 하겠다는 얘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는 광고이긴 하지만 제가 그냥 중립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기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거는 최근 이 혼란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흔들림 없이 법원은 법원의 역할을 하겠다. 네. 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저걸 자꾸 진영의 시각으로 해석해서 이런저런 이러쿵저러쿵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비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시기에 굳이 법원이 모든 언론 매체에 저런 광고를 낸다는 것은 충분히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이게 혼란한 시국에 그리고 지금 이 모든 판단 자체가 복잡하게 엮이고 있는데 모든 언론 매체의 대법원이 저런 광고를 낸다는 것은 충분히 위험을 자초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저는 광고라고 보고 상당히 자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모든 매체에 한 날짜에 다 낸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이건 저만의 의문이 아니라 그동안에 법원이 광고 내온 걸 봤을 때 이런 적이 과연 있었나. 이 예민한 시국에 굳이 저런 광고를 모든 언론 매체에 똑같은 광고 문화를 낸다는 게 뭔가 이거는 보이지 않는 손에 작용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이제 재판이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 이제 모든 국민의 여러 가지 재판이 있고 또 이제 이 대법원 광고도 지난 2017년도에도 광고를 한 바가 있고 몇 번 한 적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비락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굳이 그 광고를 집행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사법부에 저희가 의심된다. 이런 시점은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 혼란한 시국에 저런 광고를 낸다는 것이 그래, 저는 적절하지 않다. 바로 그렇게 봐요. 이 혼란한 시국이기 때문에 저 광고가 필요한 거지. 혼란하지 않는데 왜 갑자기 법원이 똑바로 뭐 곧바로 이런 광고를 내겠습니까? 바로 이 시점이기 때문에 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 시점이기 때문에 저게 부각이 되는 거지. 저는 법조인이니까 법률신문 같은 거 항상 보거든요. 법원에서 기관 광고 항상 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한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소 법원에서는 정의로운 판결하겠습니다. 뭐 사법의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이런 광고를 항상 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이 시점에 이제 그 시각으로 보니까 저거를 이제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뿐이고 신속한 재판이나 공정한 재판은 헌법상의 원칙이에요. 그대로 하겠다는 거를 정치권에서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공정하지 않게 하길 바라나요? 신속하지 않게 하길 바라나요?
저는 아까도 명시했지만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 처리에 대해서는 순응해야 되고 대통령께서도 응하셨잖아요. 소환 통보 오면 바로 아마 응할 것이고 쭉 이제 조사를 받으실 거예요. 아마 포토라인에 쓰실 일도 있을 텐데 그것과 대비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모습과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재판을 꼬박꼬박 챙겨가는 모습이 보일까? 조국 대표는 심지어 지금 대법원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굉장히 지금 보기 드문 대법원 선고는 연기해달라는 거를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 비슷한 상황이 온다면 둘이 지금 극명하게 대비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한 소리죠. 법원이 곧바로 그리고 공정하게 똑바로 하겠다는 얘기는 뭐 당연한 소리인데 그 얘기를 두고도 생각에 따라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